S&P 500 딱 이만큼만 사두세요가 유행하는 이유. 먼저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묘해집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은퇴 후에 병원비는? 일 안 하면 월급은 0원인데 그럼 생활비는? 이때부터 다들 비슷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사야 돼?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꼭 이런 말이 보이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S&P 500 딱 이만큼만 사두세요. 은퇴 준비? 이거면 끝입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유행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은퇴는 막연하고 투자는 어렵고 시간은 없고 머리는 아프니까요. 누군가 이것만 하면 되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놓이거든요. 문제는요. 은퇴를 앞둔 사람일수록 이런 말에 더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왜 딱 이만큼만 사두세요가 위험한가? S&P 500 자체가 나쁜 상품은 아닙니다.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훌륭한 지수죠.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태도예요. 딱 이만큼만 사두세요라는 말에는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나의 은퇴 시점은 고려되지 않고, 나의 현금 흐름도 빠져 있고, 나의 심리적 한계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인데 이 유행어는 그 질문을 통째로 건너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너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먼저 무너집니다. 사례 1. 은퇴 3년 앞두고 몰빵한 50대 직장인. 씨는 은퇴를 3년 남겨둔 50대 후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S&P 500 얘기를 하니까 불안해졌죠. 나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퇴직금 예상액의 상당 부분을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라는 말로 한 번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시장 조정이 오자 계좌는 빠르게 흔들렸고 은퇴 시점은 다가오는데 회복을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씨는 손실을 확정하고 일부를 팔아 생활비로 써야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장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사례 2. 수익률은 봤지만 인출 계획은 없었던 은퇴자. B씨는 이미 은퇴한 60대 초반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투자해서 S&P 500 ETF도 꽤 보유하고 있었죠. 계좌 수익률만 보면 성공한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긴 건 돈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월 생활비로 얼마를 꺼내야 하는지, 시장 하락기엔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현금으로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 아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 팔아야 하나? 조금만 더 기다릴까? 이 고민을 매달 반복하게 됐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 자체보다 불안정한 마음 상태입니다. 사례 3. 미국은 안 망한다는 말만 믿은 조기 은퇴 준비자. C씨는 40대에 조기 은퇴를 꿈꾸며 준비하던 분입니다. 콘텐츠에서 늘 듣던 말이 있었죠. 미국은 결국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 대부분을 미국 주식 지수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도 그 자산에서 나와야 했다는 점이에요. 시장 하락이 오자 자산은 줄고 인출은 계속되고 복리의 효과는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C씨는 조기 은퇴 계획을 접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자산 배분과 삶의 구조가 분리되어 있으면 투자는 언젠가 삶을 공격합니다. 먼저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상품은 고민했지만 삶은 계산하지 않았다. 수익률은 봤지만 인출은 설계하지 않았다. 남의 정답을 빌렸지 자기 상황은 점검하지 않았다. 그래서 딱 이만큼만 사두세요라는 말이 위험한 겁니다. 그 말에는 당신의 은퇴 시점도,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불안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은퇴 준비에서 더 중요한 질문. S&P 500을 사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은퇴 후 매달 얼마가 필요할까? 그중 몇 년치는 안전자산으로 둘까? 시장이 흔들릴 때도 잠을 잘 수 있을까?
내 성격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은퇴 후에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S&P 500은 도구입니다. 정답도 구원도 아닙니다. 은퇴 준비는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딱 이만큼만 사두세요라고 말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이만큼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버텨줄 수 있는지. 그럼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결국 S&P 500이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그럼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은퇴 준비는 투자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제라는 겁니다. 은퇴 투자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재무학에서 은퇴 자산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예요. 이게 뭐냐면요. 평균 수익률이 같아도 은퇴 직후에 큰 하락이 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와 B 모두 연평균 수익률은 7%. 투자 기간도 동일. 총 수익률도 비슷. 그런데 A는 은퇴 초기에 시장 하락을 겪고 B는 은퇴 후반에 하락을 겪었다면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A는 자산이 빠르게 고갈되고 B는 생각보다 오래 버텨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과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어차피 장기니까 버티면 된다는 말이 위험한 거예요. 은퇴 후에는 버티는 기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 여기서 행동경제학이 등장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약 22.5배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하죠. 이 말이 뭐냐면요. 은퇴 후에 자산이 20% 빠지면 심리적으로는 4050% 손실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거의 못합니다. 바닥에서 팔고 꼭대기에서 다시 사고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죠.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건 최대 수익률이 아니라 최대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입니다. 뇌는 불확실성을 노화 신호로 인식한다. 이건 신경과학 쪽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뇌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생존 위협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고 수면 질이 떨어지고 판단 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은퇴 후 자산 변동성이 커질수록 삶의 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권장되는 은퇴 자산 구조. 그래서 글로벌 연금 은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생활비의 35년치 현금 안전자산 확보. 시장 하락 시 주식 매도를 피하기 위함. 성장 자산과 소비 자산의 분리. 투자용 돈과 살아야 할 돈을 구분. 인출 전략을 먼저 설계. 얼마를 언제 어떤 자산에서 꺼낼 것인가. 이 구조 안에 S&P 500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것이다. 은퇴 준비는 미국이 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가능성이 높은지, 병원비가 늘어날 시점은 언제인지, 혼자 감당해야 할 불안의 총량은 얼마인지, 이걸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누군가 딱 이만큼만 사두세요라고 말하면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그 이만큼은 내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인가요? 투자는 숫자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은퇴 투자는 심리와 생물학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걸 무시한 사람부터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먼저 무너집니다.